자, 오늘 들어갈 내용 뭐에 대해서 들어갈 거냐면 산화라는 것과 그 다음에 뭐를 들어갈 거야? 환원이라는 거에 대해서 들어갈 거야. 오케이? 자, 우리가 산화와 환원이라는 걸 나눌 때 기준이 총 몇 가지 기준이 있냐면 4가지 기준으로 산화와 환원이라는 걸 구분을 한다. 자, 첫 번째, 누구를 가지고 산화와 환원을 구분한다? 산소를 가지고 구분하고, 두 번째, 누구를 가지고 구분한다? 수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구를 가지고 구분한다? 전자. 마지막으로 구분하는 기준이 누구? 산화수라는 걸 가지고 산화라는 놈과 환원이라는 놈을 구분해. 자, 미리 얘기할게. 이 두 가지는 산소와 수소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 사실상 뭐냐면 야매야.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산소와 수소 기준을 얘기하는 것 뿐인 거고, 실제로 산소 기준과 수소 기준은 완벽하게 정확한 기준은 아니야. 자, 그러면 완벽하게 정확한 기준을 보려면 누구를 봐야 되는 거야? 전자 또는 산화수를 봐야 된다. 자, 결과부터 얘기합시다. 자, 우리가 산화라는 말을 산소화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산소를 뭐 했을 때? 얻었을 때 우리는 산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산소를 잃으면 뭐라고 얘기를 할까? 환원이라고 얘기를 하겠지. 오케이? 자, 수소는 거꾸로야. 수소를 잃으면 산화, 수소를 얻으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환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전자를 잃었을 때 우리는 산화라 하고, 전자를 뭐 했을 때? 얻었을 때 환원이라 합니다. 오케이? 자, 산화수라는 놈이 뭔지 아직은 안 가르쳤지만 좀 이따 얘기를 할 거야. 산화수라는 게 증가하면 산화고요. 산화수가 뭐하면? 감소하면 환원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산화환원이라는 거 그냥 결과적으로 대략 얘기를 한 거고, 결과적인 패턴을 놓고 봤을 때 산화와 환원은 어떤 새끼가 잃으면 어떤 새끼는 뭐 하는 구조니? 얻는 구조가 되겠지. 따라서 버린 새끼가 있으면 당연히 뭐한 새끼도 있다는 얘기, 주워가는 놈도 있다는 얘기. 따라서 산화와 환원이라는 건 무조건 동시사건이다.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산화와 환원의 무슨 성? 동시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산화환원은 무조건 언제 일어난다? 동시에 일어난다. 따라서 내가 산화됐다는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다른 새끼를 뭐 시켰다? 환원시켰다. 따라서 산화된 놈을 우리는 무슨 제? 환원제라고 불러요. 그리고 내가 환원된 놈을 뭐라고 부를까? 다른 아이를 뭐 시켰다? 산화시켰다 해서 무슨 제? 산화제라고 부른다. 오케이? 자, 그리고요. 내가 산화가 됐다는 얘기는 남을 뭐하는 성질? 환원시키는 성질이 크다. 라고 그래서 이걸 환원제로 작용한 아이는, 산화된 아이는 환원제로 작용한 거고, 환원제로 작용한 아이는 무슨 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면 환원성이 크다 혹은 무슨 력이 크다? 환원력이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얘는 무슨 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산화성이 크다 혹은 무슨 력이 크다? 산화력이 크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첫 번째, 산소와 수소를 가지고 산화와 환원을 판별하는 거는 어렵니 쉽니? 눈깔만 있으면 돼. 그냥 산소를 가져왔으면 걔는 뭐 된 거야? 산화된 거. 산소를 잃었으면 뭐 된 거야? 환원된 거지. 가장 대표적인 예시, 고전적이라서 요즘엔 출제가 잘 안 되긴 하지만 겁나 고전적인 예시, 뭐가 나옵니까? 누구의 재련? 철광석의 재련 과정을 가지고 산화, 환원, 그리고 금속에 뭐 이것저것 해서 같이 물어보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철광석의 재련 반응식은 무조건 완벽하게 뭐해져 있는 게 좋아? 암기되어져 있는 게 좋아. 오케이? 그럼 철광석에 재련할 때 어디에다가? 용광로가 있죠. 자, 용광로에다가 뭐를 집어넣습니까? 몇 가지 물질을 집어넣어요? 첫 번째, 당근 누구를 집어넣어요? 철광석을 집어넣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구를 집어넣습니까? 코크스라고 불리는 애를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구를 집어넣냐면 석회석이란 놈을 집어넣죠. 자, 철광석이라고 부르는 놈은 화학식이 어떻게 돼요? Fe2O3. 코크스라는 놈은 누구야? 탄소. 그 다음에 석회석은 화학식이 어떻게 돼요? CaCO3. 이 세 가지를 집어넣은 다음에 무슨 짓을 하는 거야? 가열을 합니다. 얘네들 집어넣고 뭐를 한다고?
가열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어나는 사건, 반응식 무조건 기억하자. 첫 번째, 누가? 코크스가 누구랑 반응해요? 산소랑 반응해요. 코크스가 산소랑 반응해요. 그게 누가 만들어질까? C하고 O2가 반응하면 무조건 누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니? CO2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죠. 물론 CO2 나와 안 나와? 나와. 안 나올 수가 없어. 하지만 산소를 충분히 주는 거야? 충분히 안 주는 거야? 충분히 안 주는 거야. 그래서 불완전 연소가 되게 되고 그때 일산화탄소가 다량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산화탄소도 나오긴 나와 안 나와? 나와. 둘 다 나와. 오케이? 근데 우리는 누구를 이용할 거야? 일산화탄소를 이용할 거고 일산화탄소의 어떤 성질? 얘는 안정하다, 불안정하다? 불안정하다. 자, 너희들한테 흔한 새끼가 안정한 새끼야. O2, O3. 누가 더 흔하니? O2가 더 흔하지? 그 새끼가 안정한 거야. CO2하고 CO 누가 더 흔하니? CO2가 훨씬 더 흔하지? 그 새끼가 더 뭐한 거야? 안정한 거야. 따라서 CO는 뭐가 되려는 경향이 강해? CO2가 되고 싶어하는 경향이 매우 강해요. 누구를 얻으려는? 산소를 얻으려는 경향이 강해. 바꿔 얘기해보자. 산소를 얻으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얘기는 뭐 되려는 경향? 산화되려는 경향. 그러면 무슨 력이 큰 거야? 환원력이 큰 거야. 이해돼? 자, 산소를 얻어서 CO가 CO2가 된다는 얘기는 얘는 산화될 거라는 거잖아. 그죠? 내가 산화되면 뭐 시킨 거야? 환원시킨 거지? 무슨 력이 강한 놈? 환원력이 강한 놈. 자, 얘가 무슨 짓을 하냐면 이런 짓을 해요. 자, 누구랑 붙어 먹어요? Fe2O3라는 놈한테 CO가 가요. 그러면 이 일산화탄소는 뭐가 되려는 경향이 강하다? CO2가 되려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여기 있는 산소를 얘가 주워갑니다. 따라서 처리되고요. 그 다음에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CO2가 만들어지게 돼요. 이해되니? 따라서 일산화탄소는 CO에서 CO2가 됐으니까 뭐 된 거니? 산화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Fe2O3 철은 산화철은 산소를 뭐 했습니까? 잃었죠. 그러니까 얘는 뭐 된 거야? 환원된 거야. 그럼 내가 환원되면 얘는 무슨 제? 산화제. 내가 산화됐으니까 얘는 무슨 제? 환원제로 작용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된다. 오케이? 그러면 재련이라는 거의 목적이 뭐야? 재련이라는 거의 목적이 뭐야? 재련. 이렇게 생각하면 뼈네요. 산화금속을 뭘로 만드는 과정? 금속으로 만드는 과정을 재련이라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럼 산화철을 철로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재련은 끝난 거지. 근데 문제는 한 놈 더 넣었네? 석회석. 그죠? 석회석 한 놈 더 넣었지? 그럼 얘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라는 건데, 자,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석회석을 갖다가 CaCO3를 넣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밑에서 가열을 하고 있죠? 그럼 얘는 열에 의해서 뭐 되는 성질이냐면 분해되는 성질이 있어요. 어떻게 분해되냐면 CaO, 산화칼슘이라는 아이와 CO2, 이산화탄소로 분해가 돼버리고요. 이때 누구를 이용하게 되냐면 산화칼슘, CaO를 이용하게 돼요. 이 CaO를 가지고 무슨 짓을 하냐? SiO2. 얘를 뭐라고 하니? 얘를 뭐라고 부르니? 규산염 광물이라고 불러요. 이거에 대해서 좀 이따 설명할게. 자, 규산염 광물이라는 애가 모든 돌멩이 속에 들어있는데 이 규산염 광물하고 누구하고 붙어먹는 거야? CaO하고 붙어먹게 되고 그래서 CaSiO3라는 놈이 만들어지는데 이 아이의 이름이 뭐야? 슬래그입니다. 슬래그. 자, 그러면 규산염 광물이 누구냐? 그냥 이건 외울 필요 없어. 그냥 내가 그냥 여담으로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각의 8대 구성원소 뭐야? 지각의 8대 구성원소. 오, 씨발, 팩가? 낙금아? 이게 지각의 8대 구성원소예요. 오, 씨발, 팩가, 낙금아. 낙금아라는 쪽발이 새끼가 있는데 독도같이 내 땅이라 우기는 거야, 씨발놈이. 그래서 오, 씨발, 팩가, 낙금아 새끼 해서 오, 씨발, 팩가, 낙금아. 이게 지각의 8대 구성원소인데 안 해도 돼. 근데 땅에 산소가 제일 많대.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어떻게 산소가 있어? 산소가
단일 원소 상태로 산소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상태로 있냐면 Si는 SiO2 상태로 땅속에 존재하게 되고요. 알루미늄은 무슨 상태로? Al2O3 상태로 땅속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철은 방금 전에 한 것처럼 Fe2O3 철광석 상태로 땅속에 존재하게 돼. 모든 8대 구성 원소 중에 누구를 제외한? 산소를 제외한 나머지 새끼들은 산화물의 형태로 땅속에 묻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누가 제일 많은 거야? 산소가 제일 많은 거야. 그러면 그 중에 제일 많은 애가 누구라는 거? SiO2라는 거 알 수 있죠? 얘가 방금 전에 뭐라고 그랬니? 규산염 광물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이게 누구냐면 유리예요, 유리. 엄청난 노래가 있죠. 햇볕은 쨍쨍? 뭐? 대머리가 반짝? 모래알은 반짝. 왜 대머리가 반짝거리고 지랄. 자, 모든 돌멩이를 까보면 뭐 하는 부분이 보여? 반짝거리는 부분이 보이고 이 반짝거리는 부분은 다 뭐가 포함된 거야? SiO2가 포함된 거야. 밝은 광물일수록 SiO2가 많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뭐 그런 거 쌩까고 어쨌든 SiO2는 모든 돌멩이 속에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들어있다. 따라서 이 철광석 속에도 SiO2는 분명히 포함이 돼 있을 것이다 안 돼 있을 것이다? 돼 있을 것이다. 그 SiO2를 제거하는 과정이 지금 요 과정이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요 두 개의 반응은 누구를 제거하는 반응이야? 규산염 광물을 제거하는 반응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 참고로 얘는 산화 환원 반응에 해당할까 안 할까? 안 합니다. 산화하는 반응에 해당한다 하지 않는다? 산화하는 반응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케이? 얘는 산화하는 반응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화학 반응식은 산화하는 반응에 해당하는데 산화하는 반응에 해당하지 않는 대표적인 아이들 몇 마리만 체크해 둡시다. 자, 뭐에 해당하지 않는 아이들? 산화 환원 반응이 아닌 경우의 예시들 몇 가지만 알아둡시다. 자, 원래는 제일 정확한 건 산화수라는 걸 배운 다음에 산화수가 변하지 않는 반응식이 산화하는 반응식이 아닌 거야. 그게 제일 정확해. 근데 야매로 들어가자면 첫 번째 무슨 반응? 중화 반응. 네, 중화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면 너희들은 머릿속에 뭐만 떠올리냐면 산하고 염기가 반응하는 걸 중화 반응이라고 하잖아. 그치? 그죠? 그냥 단순히 산과 염기가 반응해서 물이 되고 염이 만들어지는 걸 중화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산 하면 니들은 HCl, H2SO4 같은 H가 포함된 애들. 그다음에 염기하면 NaOH, KOH 같은 누가 포함된 애들? OH가 포함된 애들만 떠올린다. 그게 아니야. 당연히 H 플러스 OH 마이너스 포함한 애들도 산, 염기라고 하지만 자, 너희들이 잘 모르는 산, 누구? 비금속 산화물. 또 뭐야? 산성 취급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금속 산화물의 대표적인 애가 누구 있어요? 이산화탄소. 오케이? 혹은 NO2. 혹은 SO3. 이런 애들 다 무슨 산화물이 되는 거야? 비금속 산화물이 되는 거지. 그럼 얘가 물을 만나면 뭐가 될까? 얘가 물을 만나면 뭐가 만들어질까? 탄산. 얘가 물을 만나면 뭐를 만들까? 질산. 얘가 물을 만나면 뭐가 만들어질까? 황산이 만들어지겠죠. 따라서 비금속 산화물은 누구를 만나면? 물을 만나면 산성이 돼요. 그래서 그 자체로 무슨 성 취급한다? 산성 취급합니다. 이해돼? 두 번째, 염기성 취급하는 게 누구였냐면 금속 산화물은 무슨 성 취급해줘요? 염기성 취급해줘요. 예를 들어 볼게요. Na2O 그 다음에 CaO 이런 애들. 얘가 물을 만났다고 쳐봐요. 그럼 뭐가 될까? NaOH가 돼요. CaO가 물을 만나면 뭐가 될까? CaOH의 2가 될 거야. 그러니까 금속산화물은 누구를 만나면? 물을 만나면 무슨 성이 된다? 염기성이 된다. 그래서 금속산화물 자체를 무슨 성 취급한다? 염기성 취급을 한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되겠지. 자, 그렇다면 여기를 봐봐. 여기를 봐봐. 자, CaCO3가 CaO하고 CO2를 만들잖아. 그치? 이걸 역반응으로 한번 봐보세요. 무슨 산화물?
금속산화물. 얘는 무슨 산화물? 비금속산화물. 역반응으로 보면 이거 무슨 반응이야? 중화반응이야. 이해돼? 그 다음에 얘는 SiO2 비금속산화물, CaO 금속산화물. 이거 무슨 반응? 중화반응. 이해돼? 따라서 얘네는 산화하는 반응이다, 산화하는 반응이 아니다, 산화하는 반응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산화하는 반응이 아닌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앙금 생성 반응. 자, 앙금 생성 반응 중에 너희들이 제일 잘 알고 있는 앙금이 누구야? AgCl 같은 앙금이 만들어지는 거. AgNO3하고 뭐 NaCl이랑 반응해서 AgCl 같은 앙금이 만들어진다. 이런 거 산화하는 반응이 아닌 거고요. 세 번째, 용해. 용해 과정에 해당하는 것들. 예를 들어 보자. 자, 방금 전에 썼던 반응식이야. H2O에 CO2가 녹았어요. 그러면 뭐가 된다고 그랬니? H2CO3가 된다고 그랬지, 그치? 결과적으로 뭐 하는 과정이니? 녹아 들어가는 거지, 그치? 혹은 뭐가 되는 거? H2O하고요. 누가 만나요? NH3가 만나요. 그럼 얘가 물에 녹아요. 그럼 뭐가 만들어지냐면 NH4OH라는 애가 만들어지면서 암모니아수가 되거든? 얘를 한 번 더 풀어 써주면 어떻게 되겠니? NH4 플러스 이온과 무슨 이온이 되는 거야? OH 마이너스 이온이 되는 거지. 그러면 요 반응에서 요 반응으로 직접 갔다고 해서 이게 산화하는 반응처럼 보일 수도 있어. 하지만 이건 산화하는 반응이다, 산화하는 반응이 아니다, 산화하는 반응이 아닙니다. 이해되니?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산화하는 반응이 아닌 걸로 취급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 정도만 기억을 꼭 해두세요. 그래서 니들도 분명히 문제 풀면서 본 적이 있을 거야. 산화하는이다, 산화하는 반응이 아니다, 뭐 이딴 얘기 나오는 것들. 기억나시죠? 자, 해서 요런 애들은 산화하는 반응인 걸로 치자, 치지 않자, 치지 말자. 산화하는 반응이 아닌 것들이다, 얘네들은. 그래서 요것 좀 메모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철광석의 재련 과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다 외워져 있어야 됩니다. 1, 2, 3, 4단계가. 그래야 니들이 이 동네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대략적인 산소와 수소가 붙었을 때 산화다, 환원이다를 구분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뭐 지금 쓴 것 중에 시험 문제가 만약에 나온다면 어디에서 나오겠니? 2점짜리에서 거저 먹으라고 나오는 문제들이야. 여기서 나온다면 어떤 문제가 나오는 거야? 거저 먹으라고 나오는 문제야. 오케이? 그럼 적어도 중간쯤에서 나오는 문제라면, 이건 맨 앞 페이지 문제다. 적어도 중간쯤에서 나오는 문제라면 누구하고 누구를 볼 줄 알아야 돼. 산화환원에서 전자와 산화수를 봐야지만 적어도 중간쯤에서 나오는 산화환원 관련된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전자에 의한 산화환원, 그 다음에 산화수에 의한 산화환원을 간략하게 한번 봐보도록 합시다. 지워도 되니? 지워도 되니? 오케이, 바리. 자, 여기 지울게요. 자, 그러면 전자에 의한 산화환원부터 볼 건데, 기본적으로 원자든 분자든 기본적으로 무슨 상태야? 중성 상태잖아. 얘가 중성 상태에서 전자를 잃거나 얻으면 뭐가 될 수도 있어요? 양이온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니? 음이온이 될 수도 있겠지, 그치? 자, 이거 했던 거야. 자, 그래서 전자를 잃어서 얘가 뭐가 될 수도 있다? 양이온이 될 수도 있고요. 전자를 얻어서 뭐가 될 수도 있다? 음이온이 될 수도 있다. 오케이? 그러면 중성 상태에서 양이온이 되었다는 거는 전자를 뭐 했다는 거야? 잃어서 양이온이 됐다는 거야. 그 다음에 중성 상태에서 음이온이 된다는 거는 전자를 뭐 해서?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는 다 이해하시죠? 근데 거꾸로 가는 걸 헷갈려 하더라. 거꾸로 가는 것도 당연히 산화환원에 해당한다, 하지 않는다? 해당한다. 오케이? 그래서 요 거꾸로 가는 과정도 분명히 이해하셔야 되고요. 자, 음이온에서 중성으로 가는 것도 당연히 전자를 잃는 거지. 이게 전자를 얻는 거니까 이건 전자를 당연히 뭐 하는 거니? 잃는 거죠. 요 과정은 무슨 과정이 되는 거야? 전자를 잃는 과정이니까 산화되는 과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빨간색 과정은 뭐 되는 과정이 되는 거야? 환원되는 과정이 되는 건데,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자, 음이온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지. 그럼 파란색을 따라가 보자. 음이온이 중성이 됐어요. 그럼 중성은 0이죠, 그치? 그 다음에 양이온은 뭐야? 플러스죠. 그럼 파란색 과정은 숫자가 뭐합니까? 증가하지. 파란색 과정은 숫자가 뭐합니까? 증가하지. 이게 산화수야. 전하량이 곧 뭐가 되는 거야? 산화수가 되는 거야. 따라서 파란색 과정은, 산화 과정은 전하량이 뭐 하는 과정이야? 증가하는 과정이야, 파란색 과정은. 오케이? 근데 빨간색 과정을 보니까 플러스에서 0이 됐다가 다시 뭐가 되고 있어요? 마이너스가 되고 있지. 그럼 빨간색 과정은 환원 과정인데 이 환원 과정은 전하량이 뭐 하고 있습니까? 전하량이 뭐 하고 있는 거야? 감소하고 있는 거지. 이해되니? 이게 곧 뭐다? 산화수다. 산화수를 너희들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편하다? 전하량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다. 자, 여기 봐봐. 전하량이 증가하면 뭐야? 산화야. 뭔 얘기냐면 플러스가 강해졌다는 얘기는 전자가 뭐 했다는 얘기니? 나갔다는 거죠. 왜? 움직일 수 있는 건 전자만 움직일 수 있잖아. 전자가 나가야 남자가 많아지지. 마이너스가 나가야 남자가 많아지는 거잖아. 따라서 전자를 잃으면 당연히 플러스가 뭐해지는 거야? 많아지는 거야. 근데 전자를 얻었어요. 전자가 들어와요. 그러면 뭐가 강해지니? 마이너스가 강해지는 거죠. 따라서 산화수가 감소하게 돼요. 이 둘은 결과적으로 어떤 말이야? 같은 말이야. 결국 같은 말이야. 산화수의 변화나 전자의 주고받음이나 결과적으로 어떤 말이다? 같은 말이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전자의 움직임을 보면서 전하량을 딱딱 볼 수 있는 건 어떤 결합을 하는 경우에? 이온의 결합, 이온 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의 움직임이 빠딱빠딱 보이잖아. 근데 문제는 무슨 결합의 경우에? 공유 결합의 경우에는 전자를 주고받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니? 같이 쓰는 거지. 그죠? 공유하는 거지. 그러면 잃고 얻는 관계가 아니라 공유하는 관계가 되니까 잃고 얻은 거를 가늠하기가 힘들다? 쉽다? 힘들다. 그래서 무슨 개념? 산화수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그 새끼들의 전자의 움직임을 파악하자. 이게 산화수입니다. 자, 그러면 산화수라는 걸 한번 들어가 볼 텐데, 자, 산화수 얌에 들어가기 전에 정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산화수의 정석을 알기 위해서 첫 번째 뭐를 그릴 줄 아셔야 되냐면 구조식을 그릴 줄 아셔야 돼요. 두 번째 뭐를 알 줄 아냐면 전기 음성도의 대소관계. 어떤 새끼가 큰지 어떤 새끼가 작은지 그 두 가지를 아셔야지만 정확한 산화수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보자. 너희들한테 존엔 익숙한 새끼 누가 있습니까? CH4라는 애가 있어요. 자, 어디로 갈수록 전기 음성도가 크니? 오른쪽 하고도 위로 갈수록 전기 음성도가 크죠? 오른쪽 위로 갈수록 크죠? 그러면 탄소와 수소 중에 누가 전기 음성도가 클까? 탄소가 전기 음성도가 더 크겠지? 그러니까 전자가 어디로 쏠릴지만 판단하시면 돼요. 전자가 어디로 가게 돼 있냐면 탄소 쪽으로 전자가 쏠리게 돼 있어. 누구 쪽으로 전자가 쏠린다고요? 탄소 쪽으로 전자가 쏠립니다. 이걸 얻은 셈, 잃은 셈 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탄소는 지금 전자 몇 개가 탄소 쪽으로 쏠려 있어요? 4개가 쏠려 있죠. 그럼 탄소는 전자를 뭐 한 셈 치자? 얻은 셈 치자. 따라서 탄소의 산화수는 얼마가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야. 전자 4개를 얻었으니까. 근데 수소는 하나 잃었고 하나 잃었고 하나 잃었고 하나 잃었지. 따라서 모두 다 얼마가 되는 거야? 산화수가 +1이 되는 거야. 이해돼? 그러면 CO2라는 애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생겼죠. CO2. 그죠? 그러면 누가 전기 음성도가 크니? 산소의 전기 음성도가 크지? 그럼 전자가 당연히 이쪽으로 쏠리겠죠? 전자가 당연히 어디 쪽으로 쏠리겠니? 산소 쪽으로 쏠리겠죠? 그럼 산소는 몇 개의 전자를 얻은 거야?
두 개의 전자를 얻었으니까 전자 두 개를 뭐한 셈? 얻은 셈 치자. 여기서 산소의 산화수는 얼마야? 마이너스 2. 그럼 얘도 두 개를 얻었으니까 이 아이의 산화수도 얼마야? 마이너스 2. 오케이? 그러면 탄소 입장에선 전자 몇 개를 잃은 거니? 4개를 잃은 거잖아. 그러면 이 아이의 산화수는 얼마가 되는 거야? 플러스 4가 되는 거. 이 새끼 마이너스 4인데 이 새끼 플러스 4인가요? 그때 산화수가 달라져도 되는 건가요? 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뺏길 수도 있는 거고 뺏을 수도 있는 거야. 봐봐, 최홍만이 우리를 만나면 맨날 돈을 뺏겠지. 근데 누구한테 존나 터졌니? 효들한테 존나 터졌잖아. 봤냐 니네 효들하고 최홍만 경기? 작살났죠. 걔도 삥 뜯길 수 있어. 효도르 같은 애 만나면. 니네 효도르 동생 알아? 걔도 이종격투기 선수예요. 효도르 동생도. 둘이 형제이지간에. 걔도 되게 유명한 애야. 와, 술 먹고 있는데 누가 시비 걸면 진짜 어떡하지? 불쌍해서? 자, 그러면 H2는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지. 그죠? 누가 세니? 산소가 세죠? 산소가 세죠? 산소는 몇 개를 얻어요? 2개를 얻었지. 수소는 하나를 잃었죠. 그죠? 근데 H2랑 구조식 똑같은데 다른 새끼. 수소 대신 누구 끼워 넣을 수 있어요? 플로린 끼워 넣을 수 있지. 그럼 여기다 누구만 끼워 넣어 볼까? 플로린만 한번 끼워 넣어 봅시다. 자, 여기다 플로린 끼워 넣고 여기다 누구 끼워 넣어 봐요? 플로린 끼워 넣어 봐요. 그럼 전자가 어디 쪽으로 갈까? 플로린 쪽으로 가겠지. 그럼 산소가 전자 2개를 뭐 했니? 잃었니 얻었니? 잃었죠. 그럼 산소의 산화수가 얼마가 되겠어요? 플러스 2. 플로린의 산화수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하나를 얻었으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근데 여기를 잠깐 다시 가보자. 자, 산소의 경우에는 산소를 얻으면 뭐 된다고 얘기를 하니? 산화된다고 얘기를 하잖아. 이게 왜 나온 걸까? 산소는 전기음성도가 큰 편이야, 작은 편이야? 겁나 큰 편이야. 엔간하면 잃을까 얻을까? 산소는 전자를 얻게 돼 있어요. 산소는 애지간한 애들이랑 붙으면 전자를 다 뭐 하게 돼 있어요? 뺏어오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떤 새끼가 산소를 만났다는 건 전자를 뭐 했다라는 걸로 해석하자는 거야? 잃었다는 걸로 해석하자는 거지. 이해돼? 누군가가 산소를 만났다면 내가 최홍만을 만났어. 그럼 난 최홍만한테 돈을 뺏겼을까? 아니면 돈을 뺏었을까? 뺏겼겠지. 그럼 최홍만은 엔간하면 내 돈을, 너희들의 돈을 뺏어가겠지. 근데 최홍만한테도 무서운 애가 있었다. 누구? 효도르. 그게 누구야? 플로린인 거야. 그럼 항상 산소를 만나면 전자를 잃고 산화될까? 아니야. 아닌 경우도 있어. 왜? 산소보다 센 새끼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소라는 놈은 애지간하면 비금속 중에서 전기음성도가 가장 큰 편, 가장 작은 편? 작은 편. 전기음성도 가장 왼쪽에 있잖아. 비금속 중에선 제일 작아. 그죠? 그러니까 수소는 엔간하면 만나면 다 뭐하니? 뺏기죠. 그래서 수소를 뭐하면 얻으면 환원됐다고 하는 거야. 근데 수소가 누구를 만났다고 쳐볼까? 수소가 나트륨을 만났다고 쳐봐. 그럼 전기음성도가 누가 더 클까? 수소가 더 커요. 따라서 전자가 이렇게 갑니다. 그럼 수소도 전자를 잃을 수 있어요. 수소가 누구를 만났을 때는? 금속을 만났을 때는 수소도 전자를 뭐 하는 경우도 생긴다? 잃는 경우도 생긴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얻을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긴다. 자, 한 놈만 더 하자. 자, 내가 사랑하는 누구? 아세트산이라는 애를 볼게요. 그러면 얘 구조식을 그려보면 어떤 식으로 그려지는 거야? CH3에 COOH. 이게 누구의 구조식이 되겠니? 아세트산의 구조식이 되겠지. 자, 여기다 화살표 던져보자. 자, CH 사이에는 누가 더 힘이 셉니까? 탄소의 힘이 더 세죠. 따라서 전자가 1로 가겠지. 그리고 여긴 전자가 갈까 안 갈까? 안 가겠죠. 그 다음에 CO 사이에는 누가 더 힘이 세요? 산소가 힘이 더 세죠. 그 다음에 여기도 CO 니까 산소가 힘이 더 세죠. OH 사이에는 누가 더 힘이 셀까? 산소가 힘이 더 세겠지. 그러면
왼쪽 탄소를 봐봐요. 몇 개를 얻었어요? 3개를 얻었죠. 따라서 이 아이의 산화수는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야. 근데 오른쪽 탄소를 보니까 3개를 뭐 했니? 잃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산화수는 얼마가 되겠어요? 플러스 3이 되겠죠. 같은 집에 있는 탄소인데 산화수가 같아 달라? 달라. 이럴 수도 있는 거야. 그럼 수소는 에브리바디 얼마? 1. 산소는 2개 얻었고 2개 얻었으니까 얘도 마이너스 2, 얘도 마이너스 2, 수소는 다 잃었으니까 그냥 다 1이겠죠. 이해되니? 오케이. 따라서 이 아이들의 정확한 산화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뭐를 알아야 된다? 구조식을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기 음성도가 누가 더 큰지를 뭐 할 줄 알아야 된다?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전자를 뭐 한 셈? 잃은 셈 혹은 전자를 뭐 한 셈? 얻은 셈 치자. 이게 누구의 개념이다? 산화, 환원에서 산화수의 개념이다. 원래는 이래. 원래는 이렇게 그림을 맨날 뭐 해서 해야 돼? 그려서 해야 돼. 그러면 O2라는 애가 있어. 그럼 얘는 어떻게 되니? 이렇게 생겼지? 그럼 이 두 마리는 전기 음성도가 같으니까 가운데 있겠지? 그럼 이 아이는 잃은 것도 아니고 얻은 것도 아니지? 산화수가 얼마일까? 0. 이 아이의 산화수는 얼마일까? 0. 됐어요? 그러면 지금 나온 것들을 토대로 해서 맨날 이렇게 구조식 그려서 뭐해서 하려면 기쁠까 슬플까 화가 날까? 화가 나겠지. 맨날 그림 나오면 짜증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평균 산화수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평균 산화수 규칙. 자, 이 앞에다가 평균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이유는 있어요. 오케이? 좀 이따 설명을 하도록 하고. 평균 산화수 규칙. 첫 번째! 호돈소 물질의 경우에는 산화수가 얼마이다? 0입니다. 왜? O2. 한 종류의 원소로 돼 있으니까 잃어도 얻어도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호돈소 물질의 경우엔 산화수가 얼마? 0으로 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화합물의 경우에는 산화수의 합이 0입니다. 뭔 말이냐? 결과적으로 산화환원도 뭘 보는 거야? 잃은 셈, 얻은 셈이죠. 그러면 잃은 숫자의 합과 얻은 숫자의 합은 무조건 어때야 되겠니? 같아야 되겠지. 그죠? 탄소가 4개를 얻었으니까 잃은 새끼가 몇 마리가 있어야 되는 거야? 4마리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결과적으로 화합물이 만들어졌을 때 산화수의 합은 무조건 얼마가 되면 돼? 0이 되면 돼요. 그래서 이해되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구의 경우에는? 이온의 경우에는 산화수의 합이라고 쓸게요. 합이 얼마랑 같으면 돼요? 전하량과 같으면 돼요. 산화수의 합이 뭐랑 같으면 된다? 전하량과 같으면 된다. Na 플러스 이온이 있어요. 그럼 Na 플러스 이온의 산화수는 얼마일까요? 그냥 1이야. 오케이? 그러면 CO3에 2 마이너스 이온이 있다 칩시다. 그럼 얘는 아직 얘네들의 산화수는 모르겠지만 전체 산화수의 합이 전자 2개를 잃은 거니까 전체 산화수의 합이 얼마가 되면 돼? 마이너스 2가 되면 되는 거야. 이해돼? 이온의 경우에는 원자 단 이온이 됐든 그냥 호돈소 이온이 됐든 어떤 이온이든 산화수의 합이 뭐랑 같아주면 된다? 전하량과 같아주면 된다. 이해됐니?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렇게 정리합니다. 우선순위로. 자, 어디까지나 내가 적어준 이 우선순위는 야매입니다. 솔직히 얘기할게. 하지만 화원 과정에서 이 야매는 무조건 통합니다. 오케이? 자, 1순위 플루오린, 2순위 누구냐면 금속이라고 할게요. 알칼리 금속을 포함한 금속. 오케이? 3순위 수소, 4순위가 산소입니다. 자, 플루오린의 산화수는요, 화합물을 형성했을 때 무조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왜? 전기음성도가 가장 어떠니까? 세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금속의 산화수는 플러스 1이라고 적는데요. 이렇게 적어놨는데, 아, 마그네슘도 그럼 플러스
오케이? 대부분 이 자리에 알칼리 금속이 등장을 해요. 알칼리 금속이. 그래서 플러스 1로 잡자 하는 거야, 그냥. 알루미늄은 얼마야? 3이야. 제발 그러지 말자. 우리 플러스 1이라고 적어줬잖아요. 너 때문에 내가 틀렸어요. 죽여버릴 거예요. 막 협박 편지 보내고 그러지 말자. 녹화하고 있다, 지금. 증거 있어. 자, 그 다음에 수소의 경우에는 산화수를 얼마로 잡는다? 플러스 1로 잡는다. 왜? 엔간하면 얘는 전자를 잃어. 그리고요, 산소는 엔간하면 전자를 뭐합니까? 얻죠. 그래서 산소의 산화수를 얼마로 잡자? 마이너스 2로 잡자. 우선순위 기억하자. 오케이? 우선순위 기억하자. 자, 그러면 저 우선순위를 어떻게 적용하는 거냐? 이렇게 적용합니다. 자, H2O라는 애가 있어요. H2O라는 애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 우선이니? 누가 더 앞에 있어? 수소가 더 우선이지, 그치? 그럼 수소부터 가는 거야. 누구부터? 우선순위에 있는 애부터. 플로린, 금속, 수소, 산소다잉? 오케이? 그러면 수소가 산화수가 얼마라고 그랬어? 1이라고 그랬는데 몇 마리? 2마리. 그러니까 2가 되겠지? 근데 전체 산화수는 얼마가 돼야 돼? 0! 그럼 산소의 산화수는 얼마? 마이너스 2. 근데 한 마리니까 산소 하나의 산화수도 얼마? 마이너스 2. 자, 아래에다가 각각의 산화수, 위에다가 전체 산화수를 써줍니다. 이건 룰이 아니라 내가 정한 규칙. 책에 나온 룰이 아니다잉. 이거 누가 정한 규칙? 그냥 내가 쓰기 편하게 항상 하는 습관. 자, 그렇다면 H2O2라는 애가 있어요. 그럼 누가 우선? 수소가 우선. 1자리가 몇 개? 2개. 근데 전체 산화수의 합이 얼마? 0?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겠지? 근데 몇 마리? 2마리가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산소 하나당 산화수 얼마? 마이너스 1. 이해돼? 자, 그 다음에 OF2라는 애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 우선이니? 플로린이 더 우선이죠, 그치? 플로린이 우선인데 얼마야? 마이너스 1이잖아. 마이너스 1짜리가 2마리 마이너스 2. 전체 산화수의 합은 무조건 얼마? 0. 따라서 이 새끼의 산화수 얼마? 2. 그러니까 산소의 산화수 얼마? 2. 됐니? 책에 보면 단 예외적으로 산소는 과산화물일 때 1이며 플로린의 산소화합물일 경우에는 플러스 2이다. 이런 식으로 예외 조항을 뒀는데요. 굳이 그렇게 가지 말고 그냥 뭐로만 접근하자? 우선순위로만 접근하자. 오케이? 자, 그러면 NaH라는 애가 있어요. 그럼 누가 우선이니? 나트륨이 우선이죠. 그러니까 수소의 산화수는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됐어? 그러면 NH4 플러스 이온이라는 애가 있어. 얘 무슨 이온이니? 암모늄 이온이죠. 그러면 얘는 수소가 보이네요. 수소가 1자리가 몇 개가 있습니까? 4개가 있죠. 근데 전체 산화수가 얼마가 돼야 돼? 플러스 1이 돼야 되겠지? 그럼 얘는 산화수가 얼마가 돼야 되겠니? 마이너스 3이 돼야 되는 거야. 왜? 그래야 전체에 얼마 되는 거야?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마찬가지야. SO4에 2- 이온이 있대요. 그럼 전체 산화수의 합이 얼마가 되면 돼? 2-가 되면 되는 거야. 그렇다면 산소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2짜리가 몇 개? 4개. 그럼 마이너스 8. 오케이? 그럼 요 새끼의 산화수가 얼마? 6 해주시면 되는 거야. 자, 아세트산 한번 적어보자. CH3에 COOH. 모르겠어요. 합쳐요. C2H4에 O2가 되겠죠. 맞니? 헷갈리니까. 그러면 누가 우선? 수소가 우선. 1자리가 몇 개? 4개. 마이너스 2자리가 몇 개? 2개. 산화수의 합이 지금 0이지? 지금 0이지? 그럼 이 새끼의 산화수가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내가 왜 산화수라고 안 하고 평균 산화수라고 했을까? 이것 때문에. 지금 탄소의 산화수가 0이야? 산소의 평균 산화수가 0이야? 평균 산화수가 0이야. 마찬가지로 포도당도 그래요. 포도당이 뭐야? C6H12에 O6. 이 새끼가 포도당이잖아, 그치? 그럼 포도당에 탄소가 몇 마리나 있어? 6마리나 있는데 이 6마리의 산화수는 다 다르다. 다 달라요. 하지만 평균 산화수는 우리가 구할 수 있어. 왜?
마이너스 2짜리가 6개니까 마이너스 12, 1짜리가 12개니까 이 새끼의 산화수 얼마야? 0이야, 0. 평균 산화수가 얼마? 0인 거야. 그러면 전자의 움직임을 볼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냥 뭐만 보면 돼? 산화수만 보면 돼. 예를 들어서요. 자, Fe2 플러스가 있었는데요. Fe3 플러스가 되었대요. 그럼 전자가 안 써 있지만 어쨌든 2에서 3으로 증가했지, 그치? 그럼 얘는 산화수가 증가한 거니까 뭐 된 거야? 산화된 거야. 산화수가 증가하면 뭐야? 산화야. 자, O2랑 F2랑 만났대요. 그래서 뭐가 만들어졌대? OF2가 만들어졌대. 오케이? 그러면 얘는 호돈수 물질이니까 산화수 얼마? 0. 플루오린의 산화수도 얼마? 0. 맞니? 근데 OF2에선 마이너스 1짜리가 2개, 그러니까 산소의 산화수가 얼마야? 플러스 2지? 그러면 산소는 0에서 얼마가 되고 있어요? 2가 되고 있지? 산화수가 증가했지? 그러니까 얘는 뭐 된 거야? 산화된 거지? 근데 플로린을 보니까 0에서 마이너스 1이 되고 있거든요? 산화수가 증가 감소! 감소! 따라서 이 아이는 뭐 된 거야? 환원된 거야. 쌤! 산소를 만나면 산화되는 거라며 아닐 수도 있다니까. 지금 플로린은 누구를 만났어요? 산소를 만났어요. 근데 아까 기준에서 뭐라고 그랬어? 산소를 만나면 뭐 된 거라고 하자고 그랬어? 산화된 거라고 하자고 그랬잖아. 저기에서 산소와 수소를 기준으로 정한 이유는 산소랑 수소가 겁나게 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산소와 수소의 움직임을 보면 산화, 환원의 흐름을 보기가 편했기 때문에 집어넣은 거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그럼 그 절대적인 기준은 누굴 봐야 된다? 산화수를 봐야 된다. 오케이. 이해되셨죠? 따라서 산화, 환원, 반응식을 구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누구다? 산화수야. 산화수만 한 번에 쭉쭉쭉쭉 보이면 대부분 산화된 새끼, 환원된 새끼 찾는 문제들은 절대 안 틀려요. 됐어요? 자, 5분간 휴식할 테니까요. 여기 있는 거 적어 두시고요. 암기할 거 외워 두십시다. 알았죠?